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7 시간입니다. 3월 1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여야 정치권에는 공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유력 주자들이 줄줄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가야 이긴다를 외치며 본선에 뛰어들고 있는 무소속 출마 바람,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을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 내가 나가면 의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청년 후보들은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민 의원은 민주당의 의석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지역구 경쟁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전 지역구 상임부 위원장도 어제 의정부 갑지역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세습 공천 논란에 당초 출마의 뜻을 접었지만 오영환 전 소방관이 전략공천되자 2달 만에 입장을 바꿨고 문석균 씨 역시 본인이 나서야 100%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강원 강릉에서 컷오프된 권성동 의원, 무소속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누가 후보로 적합한지 다시 따져보자며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권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구 북구갑 공천에서 탈락한 정태욱 의원도 오늘 무소속 출마의 뜻을 내비쳤는데요. 공관위가 지역 연고도 없는 서울 TK 인사를 내리꽂은 것에 당원과 주민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군의 분열로 상대편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 당선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다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행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총선에서 백색 바람은 돌풍으로 이어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이 열린 캐스팅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받은 가운데 당원들로부터 다수의 추천을 받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이에 손 의원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열린민주당 입당을 권유했지만 조 전 장관은 공천 참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그간 당원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를 3명씩 추천받았는데요. 이 중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하고 공천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후보자 추천 공모에서 당원 다수가 조 전 장관을 적극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열린민주당 측의 공천 참여 의사 타진에 거절의 뜻을 전해왔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당원들의 추천을 받은 이국종 전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정현주 전 KBS 사장,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정준희 교수 역시 참여를 고사했다고 하고요. 반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은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봉준호 영화감독, 피겨킨 김연아, 호사카 요지 교수도 당원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고요. 당원 다수는 이미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을 추천하면서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오는 22일 오전 20명가량의 최종 비례대표 후보 출마자를 공개하고 이틀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후 득표 순위에 따라 비례대표 순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출발하는 열린민주당에 올라탈 인물들은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희망 나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세비를 자진 반납하거나 삭감해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자는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 뜻밖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마음과 이겨내고자 하는 힘으로 가족처럼 이웃처럼 힘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이야말로 국회의원들도 잦은 월급 반납 또는 삭감으로 어려워진 국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원자는 국민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국회의원들도 역지사지로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30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의 세비의 절반을 취약계층에 사용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노력에 국회도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동의하면서 여당발 국회의원 세비 기부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지난 6일 소속 의원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1억 1,800만 원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성금으로 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은 자발적인 나눔을 비롯해서 착한 임대료 운동, 그리고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 등을 펼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거나 반납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여야 정치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